자, 지금 명도 방법 때문에 약간 고민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는요, 최대한 예의 바르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하십시오. 절대 감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이성적으로 예의 바르게, 그리고 법대로 하시는 겁니다. 자, 이성적으로 예의 바르게 하면 상대가 언제 나가겠다, 또는 못 나가겠다, 또는 이사비용을 많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언제 나가겠다 이렇게 정확히 날짜를 찝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겠다, 이사비용을 많이 달라,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 나가겠다, 한 달 후에 나가겠다, 두 달 후에 나가겠다 이렇게 굳게 약속을 하고도 상대가 계약금을 걸거나 피해보는 게 없다면 그 말은 항상 번복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로 하는 협상은 협상대로, 그리고 법은 법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인도명령까지 하셨다고 제가 봤는데 인도명령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인도명령 결정 정본이 상대한테 도착을 할 겁니다. 그것과 다르게 상대가 협의를 하자고 하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본인에 맞게 하시면 돼요. 인도명령 아직 안 하셨어요? 인도명령 무조건 하십시오. 그래서 문서, 즉 법원에서든 뭐든 그런 가는 문서는 정상적으로 가게끔 하고, 협의는 협의대로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거 좀 도움이 되실 텐데요. 한번 말씀드려보면, 사실 저 혼자 했는데 제가 초보 때입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저 혼자 했는데 제가 우리 회사에 법무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법무팀은 법무팀대로 법으로 진행을 하고, 저는 협의를 하는 협상 전문가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협상이 안 되거나 협상의 약속이 이행이 안 되면 법으로 가는 거를 그대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거 내가 협상을 안 지키거나 협상이 안 되면 난 법으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마음을 딱 잡아놓고 하시면 되고요. 절대 급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급해 보이면 급하게 처리하든 느리게 처리하든 그 시간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급해 보이면 또 상대가 약간 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하다 보면, 법을 같이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급할 일이 없고 상대가 급해집니다. 결론은 협의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을 좀 벗어나시고, 법은 법대로 가고, 낙찰 받고 잔금 냈으면 한 번은 무조건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예의 바르게, 예를 들어서 언제 나갈래요? 이럴 게 아니라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상대가 재계약을 하겠다, 임대를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채무자금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아무 걱정 없이 정상적인 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계약서를 쓰시면 되고, 정상적인 계약서라는 건 본인이 쓰기가 조금 어렵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일부 수수료를 주더라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제대로 받는다면 어떤 사람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에 월세가 500이에요. 그럼 두 달만 있으면 그 보증금은 없어지죠. 이런 건 비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보여지고, 최소 한 10달 이상으로 보증금을 잡아놓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뭔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임대를 안 놓는 게 정상이고, 근데 보증금하고 월세를 정상적으로 하면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재소전 화해조서를 하나 작성해 놓으면 더더욱 좋다. 재소전 화해조서는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시면 하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자, 추가 질문이 있는데, 유치권을 갑자기 주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인도명령 해놓으면 유치권이든 뭐든 나중에 들어온 건 그냥 강제집행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이 물건에 대해서는
시간만 지나고 정상적으로 뭐 급하게 하니 느리게 하니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쓰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법으로만 하다 보면 협의가 됐든 뭐가 됐든 결론이 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고요. 인도명령 시 비용은 얼마 안 나옵니다. 몇만 원에서 십수만 원 정도 나옵니다. 명도 비용은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비용이 아니고 어떠한 협상도 안 돼서 내가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끌어내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도 비용이라는 걸 기준으로 이사 비용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명도 비용이 1,000만 원 나온다. 그럼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사 비용을 선정하는 건데 내가 한 푼도 이사 비용을 안 주겠다라고 하면 상대도 우리가 집행할 때 1,000만 원 들어가는 걸 알 거예요. 알다 보니까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매를 받기 전이라면 뭐 공장 같은 경우는 뭐 유치권이니 뭐니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받아놓은 거다 보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소유주와 임차인이 각각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업무라고 생각하세요. 업무. 부원장이 그러는데 법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누굴 해야 된다가 아니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다한 상대에서 먼저 접촉하는 사람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협상이 이루어지는 사람 또는 먼저 협상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 이런 순으로 가면 되겠죠. 우리는 경매를 받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다. 이렇게 회사로 받으셨잖아요. 실제로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인도명령은 1월 예정인데 잔금 때문에 너무 늦는 건가요? 아닙니다. 인도명령은 잔금 내고 6개월 안에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만나는 거는 자유롭게 하세요. 그런데 잔금을 내기 전에 만나는 건 상대도 그렇게 뭐 협상을 뭐 적극적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경매 일이 많다 보니까 뭐 자주 만나는 거를 한 번도 안 만나는 걸 제일 좋아하고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인도명령을 하고 나서 만납니다. 뭐 사실 법적으로도 잔금을 내고 나서야 주인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잘 해결하시고요. 또 해결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이와 같이 상담을 통해서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건강하십시오.